영색체에 의한 유전이냐 성영색체에 의한 유전이냐 이런 게 필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네들만 보면 돼요. 얘들 왜 봐야 되냐면 문제를 풀 때 뒤에 몇 개 문제만 봐볼게. 이런 식으로 어떤 집안에 유전병 나 이런 몰라. 얘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몰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얘네들을 왜 받아야 되냐면 얘네들은 상염색체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애들. 얘네들. 예를 들면 그 뒤에 혈액형, 상염색체 있는 거 알아야 돼. 아니야. 그 다음에 생맹, 성염색체 있는 거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내려가서 봅시다. 벌써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 첫 번째로 가계도를 풀 거야. 가계도를 풀 거야.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아니지. 미안. 첫 번째가 우성과 열성을 따져야 돼요. 그럼 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 쌍꺼풀 유전자 그다음 B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 라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빠는 나한테 이거 줬고 엄마는 나한테 이거 줬어. 그럼 나는 유전자형이 뭐야? A랑 B인 사람이야. 근데 얘가 A랑 B 각각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쌍꺼풀이 있네. 그러면 내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둘 중 하나가 발현이 됐다? 그럼 우린 그걸 보고 우성이라 그래. 그래서 우성과 열성을 따져야 되는데 우성과 열성 따지려면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 이거 알아야 돼.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데 다른 자식이 나오면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야. 이걸 안 바뀌어. 이건 엄마 아빠랑 똑같은데 자식이 다른 게 나오면 이해가? 무슨 말인지 요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우성과 열성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를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상염색체 먼저 합시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거기 다음에는 분리법칙만 따질 수 있으면 돼요. 분리법칙.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확률 구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뭐 3번과 4번은 당연한 얘기라서 가계도를 푸는 거고 1번과 2번까지가 가계도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3번과 4번은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9, 10 분리형인 사람을 우리가 라지 A라 그러고 부착형인 사람을 스몰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우성과 열성을 따져야 돼. 먼저 어떻게 따져? 엄마 아빠가 똑같은 부부 먼저 찾아야 돼. 그러면 1번 2번 똑같고 6번 7번 똑같죠. 근데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데 다른 자식이 나오면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우성이라고. 그럼 엄마 아빠가 지금 뭐야? 분리형이야. 근데 부착형의 딸이 태어났잖아. 여기도 6번 7번 엄마 아빠가 분리형이야. 부착형인 딸이 태어났잖아. 그럼 엄마 아빠가 뭐야? 분리형이 우성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상염색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해도 돼 이걸 생략. 그럼 3번으로 하자. 분리법칙 할 때 그리고 여기서 분리형인 사람은 분리형이 우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는 라지 A일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왜? 분리
분리형 유전자가 라지 A고 부착형 유전자가 스몰 A라고 했는데 분리형이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A여도 얘는 분리형일 거고 라지 A 스몰 A여도 얘는 분리형이 우성이니까 분리형이야. 근데 부착형인 사람은 스몰 A밖에 없지. 맞아? 그러면 우리 뭐부터 하냐면 우성과 열성을 따졌으니까 그리고 성염색체, 상염색체도 따졌으니까 분리형의 사람은 유전자형이 라지 A인지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 모르겠지만 부착형의 사람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스몰 A 이겠구나. 한 다음에 부착형의 사람한테 다 스몰 A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따져? 분리법칙을 따져. 분리법칙이 뭐야? 부모님은요 자식한테 하나밖에 못 줘요. 둘 중 하나. 난 자식은요 부모님한테 하나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받는 게 더 쉽거든. 봐봐, 여기 파란색으로 빈 칸으로 놔둔 사람들은요 명심해. 라지 A거나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라지 A는 다 써놓자. 그럼 여기 옆에다 이제 라지 A인지 라지 A 스몰 A인지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5번부터 볼까? 얘는 스몰 A네.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어? 엄마.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어? 아빠. 그럼 엄마랑 아빠 둘 다 이 뭘 갖고 있었단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단 거야. 왜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을까?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8번 보면 얘 스몰 A네?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어? 아빠한테 받았어.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엄마한테. 그럼 4번도 써야지 스몰 A네. 그 다음에 7번 볼까? 3번하고 4번하고 둘 중 하나씩 줘야 돼. 이 라지 A를 3번이 줬을까 4번이 줬을까? 라지 A를 3번이 라지 A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누가 줬어? 4번이 줬어. 그러면 나머지 한 칸은 3번이 줘야 돼. 3번은 뭐밖에 못 줘? 스몰 A밖에 못 줘. 그치? 그 다음에 6번 볼까? 1번하고 2번으로 6번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라지 A를 받을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누굴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9번. 하나는 7번이 줬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가 줬어? 6번이 줬어요. 이건 라지 A 스몰 A. 그럼 10번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는 거야. 10번은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럼 분리법칙으로 최대한 다 따진 거예요. 요거 따질 때 중요한 건 얘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를 하나하나 따질 줄 알아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확률 구하는 거 봅시다. 확률 구하는 거. 세 가지로 써주세요. 세 가지. 세 가지로 써주세요. 여기서 여기다 쓸게. 6번과 7번이 결혼해서 태어난 이제 셋째가 태어날 거예요. 셋째. 확률을 뭐라고 했더니 첫 번째 부착형 1 확률. 두 번째 부착형인 아들일 확률. 다음 세 번째 딸이 태어날 때 부착형일 확률. 세 가지 확률 구하는 게 다릅니다. 여기까지 됐어? 써봐봐. 그럼 6번과 7번이 결혼하니까 라지 A 스몰 A와 라지 A 스몰 A가 서로 결혼을 한 거죠? 그럼 확률 구할 때 어떻게 돼?
6번이랑 7번이랑 결혼할 건데 6번도 하나만 줘야 되고 7번도 하나만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분배 법칙 쓰면 돼요.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면 합니다. 그럼 총 어떻게 태어나냐면 라지 A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스몰 A가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 뭐일 확률? 부착형. 즉 뭐일 확률? 유전자형이 스몰 A 확률. 몇 분이면? 4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부착형의 아들일 확률은 부착형의 확률이 몇이야? 4분의 1이야. 근데 아들, 딸 둘 중 하나죠? 그쵸? 그럼 얘는 부착형의 아들일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아들일 확률 2분의 1 하니까 몇 분이면 8분의 1. 그 다음에 처음 할 때 헷갈려하는데 이번에는 딸이 태어났어. 그럼 아들이 태어나는 거 신경 써? 안 써? 안 써. 그냥 딸이 태어났어. 근데 부착형의 확률. 그럼 몇이야? 그냥 4분의 1. 영상에 재채기 소리 들어가네.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해야 돼요. 요것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그럼 이번에는 얘까지 좀 써놔봐.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 내가 여기 할 때마다 하는데 10번하고 결혼합니다. 누가? 부착형 여자. 미안. 부착형 남자랑 결혼했어. 10번 여자예요. 10번하고 부착형 남자가 결혼했을 때 그냥 구하면 돼요. 그 부착형 인 딸이 태어날 확률. 얘가 고2 수준에서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10번 봐봐. 저기 10번은 유전자형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 여기서 얘가 10번이라 치지. 얘랑 결혼해 누가? 남자가. 근데 얘는 유전자형을 알아 몰라? 알죠? 부착형이니까 스몰 A죠. 얘 사이에서 스몰 A인 딸이 태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지. 그럼 10번에 스몰 A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스몰 A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0번이 만약에 라지 A라면 태어나 안 태어나? 스몰 A가 안 태어나. 맞아? 그럼 얘는 뭐여야 돼? 라지 A, 스몰 A여야 해. 그럼 10번의 부모님부터 보는 거야. 6번하고 7번이 결혼해서 10번이 태어나죠? 라지 A, 스몰 A랑 라지 A랑 스몰 A랑 결혼해서 얘가 뭐여야 된다고? 라지 A, 스몰 A여야 한다고. 그래야 스몰 A 딸이 태어나니까. 그럼 얘가 라지 A, 스몰 A 1 확률이 몇이야 일단? 이렇게니까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하면 안 돼. 이게 여기 이 확률이 고2에서부터 처음 나오는 확률이야. 왜? 얘 부착형이야 분리형이야? 분리형이잖아. 그럼 얘는 빼고 생각해야지. 빼고 3분의 2. 파란색이잖아. 다시 말하면 10번이 여기다 쓸게. 10번이 라지 A, 스몰 A의 확률이 3분의 2.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스몰 A 부착형의 확률이
2분의 1 곱하기 부착형인 뭐? 딸일 확률이 2분의 1 해서 6분의 1입니다. 할 줄 알아야 돼. 진짜 중요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 확률을 하지 않아. 위의 확률은요,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확률도 당연히 할 줄은 알아야 되고, 조금 어려운 가계도에서는 이 확률을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요 정도 그냥 내신형에서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내는 문제에서는 그래도 이게 고의 정도 수준에서의 가계도 확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음 주 월화에 기출 시험 볼 때 이거 있는 시험지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 ABO식 혈액형으로 보면 ABO식 혈액형은 여기 이것만 밑줄치면 되고요. 얘는 혈액형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그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거. A, B, O 세 가지야. 근데 혈액형은 쉬워. 왜? 삼형색체 유전자 유전인 걸 알았어. 그래서 I로 쓰는데 I 쓰지 말고요. 번거롭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 여기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A형은 유전자형이 AA거나 AO거나 B형은 유전자형이 BB거나 BO거나 그다음 O형은 OO, AB형은 AB.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니까 A랑 B랑 같고 O보다는 크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해보면 얘가 O형이고 얘가 B형인데 여기 O형이 태어났고 너무 쉬운데 아니 경우에서 몇 개 없어서 AB형이면 여기가 A형이 태어났고 여기서 B형이 태어났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유전자를 찾으면 돼. 근데 여기서 확실한 게 더 많죠? O형하고 AB형은 어때? O형은 무조건 O고요. AB형은 무조건 AB예요. 그럼 A형은 A, O일 수밖에 없는 거지. A 받고 O 받고 얘도 B, O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쵸?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문제 자주 나오는 게 가족, 네 가족이 엄마, 아빠, 자식 둘의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의 수. 이거 외우셔야 돼요. A형하고 AO랑 BO랑 결혼하면요 AB랑 OO 태어날 수 있어서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 더 방금 했던 거 AB랑 OO랑 결혼하면 AO랑 BO로 혈액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요것만 알아두면 되지 않을까? 응집은 응집지 이건 다 배웠으니까 넘어가서 이거 한번 해보자. 여기서도 XR, X라지야, X 스몰 쓰는데 그냥 XX 프라임으로 할게. 일단 생맹으로 나왔어. 생맹. 그럼 땡큐입니다. 왜? 얘는 성염색체의 유전병이거든. 그러면 생맹과 관련된 유전을 한번 봐보면 정상 유전자를 우리가 정상 유전자를 X라고 하고 생맹 유전자를 X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면 우열관계가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에요. 우성 얘가 열성.
그럼 어떤 게 성립을 하게 되냐면 남자는 두 가지밖에 없죠. x, y, 그 다음에 x 프라임 y. 여자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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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프라임, x 프라임, x 프라임. 남자는 정상이면 x, y고요. 생맹이면 x 프라임 y입니다. 여자는 정상이면 x, x고요. 혹은 x, x 프라임도 정상이에요. 정상이 우성이라서. 근데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x 프라임, x 프라임만 생맹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가 성염색처럼 알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x, x 프라임처럼 얘는 생명 유전자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어. 근데 생명이야 정상이야? 정상이야.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는 보인저라고 불러요. 그 질병에 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발현되지 않은 사람. 상염색체어도 보인저라 부르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풀면 돼. 얘가 생명인 걸 알면, 얘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 걸 알면, 그러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생명처럼 알려주면 그대로 그냥 이거대로 한 다음에 풀고 하면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유전병 가, 유전병 나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성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거 좀 써두세요. 쓰여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방법은 항상 여자가 뭐뭐라면 남자도 뭐뭐다. 항상 여자가 예를 들어서 딸이 생맹이면 아빠도 생맹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엄마가 생맹이면 아들도 생맹이에요. 이게 적용되지 않으면 얘는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근데 이게 적용이 되면 성염색체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상염색체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거 다른 조건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그거야. 그래서 한번 봐보면 여기서 한번 봐보자. 생맹 여자 8번은요 x 프라임일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정해져. 얘는 x, y일 거예요. 딸은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 상관이 있냐면 아들이 상관이 있어. 얘는 염색체가 x, y일 거거든. 근데 이 15번이 남자 아들로 태어나려면 이 y를 누구한테밖에 못 받아? 아빠가 줘야 돼. 이렇게. 그럼 x는 누가 줘야 돼? 엄마가 줘야 돼. 근데 엄마가 생명이야. x 프라임이야? 그럼 엄마가 뭐밖에 못 줘? x 프라임밖에 못 주잖아. 그래서 얘가 아들도 무조건 생명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딸. 왜 딸이 생명인 경우가 없어? 얘 생명이라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13번이 딸이 생명이라고 하면요. 얘는 x 프라임이에요.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고? 엄마. 하나는 누구한테 받아? 아빠. 근데 아빠는 x, y잖아. 아빠 x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아빠가 가지고 있는 x는 무조건 x 프라임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된대. 그럼 걔는 성염색체의 유전이 아니야. 상염색체의 유전이지. 요거를 이제 다인자 유전하기 전에 요거
한번 했을 텐데, 그치? 이걸로 아주 한번 해보자. 또 해보자. 가계 두 가지 형질의 가계도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가계도를 몇 개? 두 개 그려요. 그럼 가에 대해서 이 가계도를 그려볼게요. 이거는 이 가계도는 쉬운 가계도야. 얘를 할 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과정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 가계도를 똑같은 걸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가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라고 하면요, 감사합니다입니다. 같은 데 있으면 하나에 해야 돼. 가와 나를 각각 현재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결정되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11에서 가 유전자형은 이형접합이다. 이형접합이 뭐야? 동형접합이 있고요, 이형접합이 있어요. 같은 동자. 근데 동자가 얘는 라지이거나 라지 B이거나 혹은 스몰 B이거나 등등등 같아야 돼요. 이형접합은 라지 Y 스몰 Y이거나 뭐 라지 F 스몰 F이거나 라지 G 스몰 G이거나 달라요. 그럼 보자. 왼쪽은 가에 대해서, 가계도 풀 때 가에 대해서 할 거야. 그럼 얘는 가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는 A라고 합시다. A. 근데 여기서 우성과 열성 먼저 따져야 돼. 그럼 가에 걸린 사람들은 파란색, 보라색, 파란색만 하면 되네. 그러면 색칠을 보자. 얘가 가 걸린 사람들이야. 파란색. 혹시 잘못 색칠하면 얘기 좀 해줘. 파란색. 그다음 11번도 걸린 거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봤을 때 첫 번째 우열관계 따져야지. 우열관계 어떻게 돼? 엄마 아빠랑 똑같은데 다른 자식이 태어나지 않다는지를 봐야지. 어딜 보면 돼? 일단 엄마 아빠랑 똑같은 게 8, 9밖에 없죠. 내 8번과 9번 사이에서 정상이 태어났어요. 맞아? 고로 얘는 누가 우성이다? 유전병. 가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임의의 기호로 씁시다. 얘를 라지 A라 그러고 얘를 스몰 A라고 합니다. 맞아? 이거 선생님이 하는 순서대로 너네가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할 수 있겠어? 빨리 그려 그럼. 그려져 있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못 따라가고 하겠으면 한 번 더 그리세요. 할 줄 알아야 돼. 아니 복잡해 보이지, 어려워 보이지. 근데 해야 돼. 어차피 우열관계 따질 줄 알아야 되고, 얘가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할 줄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정말 기본인 거고, 뒤에 문제들 풀어보면 알겠지만 막 DNA 상대량, 뭐 막대기 모양, 웃음 모양, 혹은 표, 뭐 등등 별의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을 수 있게끔 합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 너무 많이 나와. 다양하게 나와. 근데 그거는 못하더라도 요거까지. 그런 다음에 우열관계 따졌어. 그 다음에 뭐 따져야 돼 우리?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따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여기 썼던 거
여자가 뭐뭐라면이야. 근데 여기서 딸이 생명이라면 엄마가 생명이라면 이었지.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생명은요 열성 유전이에요. 그러면 얘는 딸이 열성이라면 아빠도 열성이어야 돼. 엄마가 열성이라면 아들도 열성이어야 돼 라고 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열성이 뭐야? 정상이잖아. 이걸 생명을 정상으로 바꾸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가 유전에서는 딸이 정상이면 열성이니까 딸이 정상이면 아빠도 정상이어야 돼. 엄마가 정상이면 아들도 정상이어야 돼. 성립해 안 해? 안 해. 어디가 안 해? 딸이 정상인데 아빠가 병 걸려 있잖아. 그럼 얘는 성립을 해 안 해? 성립을 안 하네? 그럼 무슨 염색체 유전이라고? 상염색체 유전이야. 그럼 이제 써주면 되죠. 어떻게? 정상인 애들은 다 스몰 A잖아. 자, 이제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병 걸려 있는 애들은요, 라지 A거나 라지 A, 스몰 A예요. 그쵸? 그럼 하나하나 해보면 여기 12번이 스몰 A니까 8번과 9번은 라지 A, 스몰 A겠지? 하나씩 줬어야 되니까 얘가 하나 주고 하나 주고 4번은 뭐야? 얘가 라지 A, 스몰 A인데 얘가 10번이 스몰 A네? 그럼 4번은 무조건 라지 A, 스몰 A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6번과 7번이 스몰 A니까 1번도 라지 A, 스몰 A여야 하나를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이 스몰 A니까 5번이 라지 A, 스몰 A겠죠? 하나를 2번한테서 받았을 테니까. 그 다음 우리 11번의 가의 유전 내용은 2형 적합성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A, 스몰 A겠죠? 그 다음 우린 나도 해봅시다. 나 걸리네. 걸렸고 얘 걸렸고 유전병 나만 따로 보는 거야. 이번에는 유전병 나는요 이제 첫 번째 뭐부터 따져야 돼? 우리 가계도 풀 때 우열 관계 먼저. 엄마 아빠랑 똑같은데 다른 자식이 태어나면, 그치? 그럼 얘는 정상인 애랑 유전병 나에 걸린 애랑 누가 우선이야? 정상이 우선이야. 1번과 2번 사이에서 유전병 걸린 애 태어났고요. 8번과 9번 사이에서 유전병 걸린 애 태어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정상이 유전병 나에 대해서 우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호로 그냥 B랑 스몰 B라고 쓸게요. 그 다음 뭐 따져야 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냐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냐. 여기서 마찬가지. 딸이 열성이면 아빠도 열성,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도 열성이라고 그랬지? 그럼 다시 해. 딸이 여기서 열성이 뭐야? 유전병이네. 딸이 병에 걸려있으면 아빠도 병에 걸려야 되고요. 엄마가 병에 걸려있으면 아들도 병에 걸려야 돼요. 근데 병에 걸린 엄마는 없습니다. 지금 병에 걸린 누구만 있어? 딸만 있어. 그럼 11번은 병에 걸렸네. 딸이 병에 걸렸으면 아빠도 병에 걸려야 성염색체야. 근데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럼 성립 안 하니까 얘는 무슨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구나 라고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여기 병 걸려있는 애가 다 스몰 A겠죠? 이렇게. 그럼 다 찾아보면은 얘가 스몰 A니까 8번과 9번을 하나씩 줬을 거 아니야? 라지 A, 스몰 A. 4번은 정상인데 10번 스몰 A가 태어났네. 얘도 라지 A, 스몰 A. 그치? 그 다음에 1번과 2번도 7번이 스몰 A가 태어났으니까 라지 A, 스몰 A인데 5번과 6번은
뭐야 왜 A로 썼지? 아 스몰 b 미안 스몰 b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얘네들은 모르고 찾을 수 있겠어? 까지만 더 하고요. 더 문제를 풀어줄 시간 안 돼서 다인자 유전 진도 나가고 끝냅시다.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이 가능해요. 여러 쌍.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색이라고 해보자. 피부색은 다인자 유전이고요. A와 라지 B, 스몰 B. 책은 C일 텐데 라지 D, 스몰 D. 의 유전자 총 3쌍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면 피부색은 대문자 개수 대문자 개수가 검은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대문자 개수 얘기 나오면요 보통 다인자 유전 얘가 이제 뭐 연관되어 있으면 조금 어렵긴 한데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할 줄 알면 돼서 그럼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D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라지 A, 스몰 B, 스몰 D, 스몰 D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유전자형이 모두 다른 게 아니라 단순 뭐만 대문자의 개수가 중요하더라. 그럼 대문자 개수 세보면 되잖아. 6개, 얘는 3개, 얘는 3개, 얘는 1개, 얘는 0개네. 그래. 1개네.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의 개수가 피부색이 검은 정도래. 그러면 얘는 6개나 갖고 있네. 완전 시꺼멓겠지. 그치? 근데 얘는 1개밖에 안 갖고 있네. 얘네들은 조금 피부가 하얀 사람이겠지. 뭐 실제 피부색이 이렇게 유전되진 않아. 뭐 A, B, D 세 쌍이진 않을 거야 아마. 여러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유전자형이 다르더라도요. 얘네 둘 대문자 둘 다 몇 개야? 3개. 얘네 둘 대문자 둘 다 몇 개야? 1개. 그럼 얘네 둘은 피부색 똑같은 거야. 그다음 얘네 둘도 피부색 똑같은 거야. 그냥 뭐의 개수만, 대문자의 개수만 중요해. 그래서 가장 이제 다양하게 만드는 애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거든요. 얘 대문자 몇 개야? 3개. 근데 얘가 결혼할 거야. 누구랑? 가장 다양하게 나오는 애예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랑 결혼할 거야. 너무 어렵나? 이게 제일 어려운데 바꿀까? 이렇게 해보자. 두 가지. 그러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어요. 그러면 얘 생식세포에 둘 중 하나 줘야 돼. 얘가 만드는 이런 얘가 아빠야, 얘가 엄마야. 아빠가 만드는 생식세포는요, 생식세포가 몇 가지가 있냐면 생식세포가
라지 A 하나, 라지 B, 라지 D 줄 수도 있어요. 그쵸?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또 뭐죠? 라지 A, 라지 B, 스몰 D 줄 수도 있어요. 라지 A, 스몰 B, 라지 D 줄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줄 수 있어요. 다 쓸 줄 알면 돼. 그냥 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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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중 하나. 대문자가 몇 개야? 3개, 2개, 2개, 1개, 2개, 1개, 1개, 0개야. 그러면 아빠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총 몇 가지야? 8가지야. 왜? 어떻게 8가지? 다 쓸 줄도 알면 좋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겠죠?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총 8가지. 맞아? 그리고 어떤 애 태어나냐면 대문자가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0개짜리 태어나요.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다인자 유전은 요거 할 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엄마는요.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인데 얘네들은 어차피 라지 B잖아. 그럼 엄마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거나 스몰 A, 라지 B, 라지 D 말고는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대문자가 3개짜리랑 2개짜리 줄 수 있는 2가지 만드는 거지. 그럼 다인자 유전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뭘 물어보냐면 생식세포의 가지수를 물어봅니다. 아빠는 몇 가지 만들어? 엄마는 몇 가지 만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자식이 태어났어. 자식의 효현형은 몇 가지야? 라고 물어봐요. 이제 얘랑 얘랑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럼 대문자 몇 개짜리 태어날 수 있을까? 대문자 얘랑 얘랑 만나면 6개짜리. 맞아?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나면 5개짜리 자식 태어나지. 그 다음에 2랑 2랑 만나면 4개짜리도 태어나네. 맞아? 그 다음에 1이랑 2랑 만나면 3개짜리 자식도 태어나네. 그 다음에 0이랑 2랑 만나면 2개짜리 자식도 태어나네. 그럼 자식은 총 표현량이 5가지인 자식이 나와요. 대문자가 6개인 애가 태어날 수도 있고 최소 2개짜리 애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러면은 여기서 아빠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얘 몇 가지? 얘는 2가지. 그럼 총 경물수는 몇 가지야? 8 곱하기 2니까 16분의. 아빠랑 표현이 같다라는 건 대문자가 몇 개여야 돼? 대문자가 몇 개여야 돼? 3개. 그럼 3개인 경우 찾으면 되지. 하나짜리 얘랑 만나는 거. 하나, 둘, 셋. 3가지 있네. 또 얘가 얘랑 만나는데 16분의 4, 4분의 1이다. 근데 이거를 컴비네이션으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걸 컴비네이션으로 하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몇 가지? 8가지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2 16분의 컴비네이션. 아빠랑 똑같은 경우 엄마가 대문자 하나 무조건 줘요. 또 대문자 하나 무조건 줘요. 자식을. 그럼 자식은 대문자를 여기서 몇 개만 더 받으면 돼? 하나만 더 받으면 돼. 그럼 그 하나는 어떻게 찾아?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4, C 몇 개만 주면 돼 이제?
하나만 더 받아. 그래서 16분에서. 컨비네이션을 풀든가 개수 세든가. 개수 세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아빠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E, 스몰 D이고요. 엄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그러면 아빠는 섹시스포 몇 가지 나와? 2 곱하기 2니까 4가지 나오죠? 엄마는 2 곱하기 2니까 4가지 나오죠? 그럼 얘 대문자 몇 개짜리 나와? 2개짜리 나오고. 대문자 이거 다 쓸 줄 알면 돼. 라지 A, 라지 B, 스몰 D, 라지 A, 스몰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대문자에서 몇 개짜리 나와? 2개, 1개, 1개, 0개 나오네. 그 다음에 엄마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3, 2, 2,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자식의 표현량은 총 몇 가지야? 자식의 표현량은 몇 개짜리 나올 수 있어? 제일 많은 거 5개짜리,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총 5가지 나오겠네.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 아빠랑 표현형이 같은 확률 구해봅시다. 아빠랑. 일단 총 경우에서 4 곱하기 4는 16분에 아빠랑 같아야 돼. 일단 대문자 2개짜리 먼저 찾아야 돼. 엄마가 무조건 하나는 주겠죠. 그럼 아빠는 몇 개야? 대문자 2개. 아빠랑 같으려면 하나만 더 받으면 되겠네. 그럼 어디야?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중에서 하나만 더 주면 되네. 40. 혹은 여기서 찾으면 하나, 둘, 네, 뭐야 2개짜리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 둘, 하나, 둘, 4가지밖에 없네. 화이팅.